선생님 책 추천해 주실 책 있으시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많은 책 중에서 읽은 게 딱 2권이 있네요. 네, 나 건축가 안도다다오라는 책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집을 순례하다. 2 책인데 하나는 건축가가 자기의 입장에서 1인칭 시점에서 건축가의 일을 담담하게 그냥 속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디자인한 사람은 알지만 그 사람이 설계한 집들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되게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집을 심도 있게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둘 다. 근데 이렇게 어떤 네. 개인이 만든 특정한 공간에 네. 들어오면 좀 주인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정리는 돼 있으나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게 저는 좋아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여기 좋겠어요. 인테리어 직접 하셨죠? 네, 직접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인테리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과한 장식이 하나도 없고 소품들 하나하나는 다 스토리가 하나씩 조금씩 있고. 근데 그 재활용들이 어떻게 보면 골동품처럼 너무 과하지 않고 이렇게 맞아요. 적소되어 있으면서 스토리가 읽힌다고 해야 되나?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서점 이제 4년 되셨는데 뭐 목표가 있으세요? 도시나 공간에서 사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아니면 그에 관련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거든요. 안도북스에 가면 그런 책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서점이 되고 싶고 그래서 늘 계속 공부해야겠지만 도시나 재생 아니면 그런 뭐 공간에 대한 걸 계속 공부하고 네, 관심 갖고 해서 언젠가는 안도북스는 이런 책을 파는 서점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네, 목표예요. 저기 포스트잇이 아까부터 네.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저거는 사실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한데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서점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읽은 책에 대한 짧은 독후감입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이 이 여러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제 느낌을 조금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막 사실 이렇게 읽고 나서 보통의 이제 책 네. 소개는 대부분 다 좋다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별로다라는 얘기도 씁니다. 그래요? 재미없었다. 이번 어떤 작가의 이번 책은 별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책은 꽂아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무도 안 취향이 그래도 다들 사요? 그럼요. 취향은 다들 틀린 거기 때문에 제 취향을 제 취향은 이렇다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방명록도 쓰세요? 방명록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 안도북스를 어떻게 들어오신 느낌이 어땠는지 묻고 궁금해서. 싶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런 운영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너 여기 어때? 이런 거를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심하게 안도북스에서 책을 보신 느낌과 이런 걸 적어주세요라고 소심하게 한 켠에 놨던 건데요. 손님들이 거기에서 이제 거기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느낌도 써주시고 재밌게 읽은 문장도 적어주시고 하는데 지금은 저게 5권, 6권 쌓았는데 좀 제 안도북스의 재산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어디 가면 낙서를 하잖아요. 본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렇게 나무 같은 데도 나무에도 낙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낙서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상을 제일 볼 수 있는 거는 화장실 낙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은밀한 공간이고 거기에 써있는 그것들이 주는 게 제일 솔직하다. 요즘에 쉽게 말하면 댓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흔적들을 누구든지 남길 수 있게끔 해주는. 한 줄씩 이렇게 네.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You might hide it with that smile on your face, but I see it in your eyes. I get this feeling that inside there've been days you couldn't smile no matter how hard you tried. You paint over your emotions like a tragic work of art. Though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hrough, I can feel your beating heart.
오늘 이렇게 유현준 선생님 모시고 안더북스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지금 다 읽고 오셨다고 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 선생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복해지려면 저희를 싸고 있는 공간들이 구조가 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세금 정책과 행정 정책이라면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공간 구조다. 어떤 식으로 공간 구조를 우리가 바꾸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건축가 입장에서 고찰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디서 살 것인가 그러면은 몇 평짜리를 살 것인가 보통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약간은 답을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정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분들은 되게 읽고 나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디 사라는 거야? 옥수동이 낫다는 거야? 네. 아니면 한남동이 낫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이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이제 책을 읽고 오셨으니까 각자 질문하고 싶으신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아파트들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유현준 교수님 생각하시는지. 아파트에 좋은 점도 많거든요. 일단 대한민국 사회를 근대화를 만든 데 큰 공을 세운 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아파트 만드는 거 보시면요. 기록사진을 보면은 흙바닥에다가 하얀색으로 칸만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거실, 뭐 안방 이런 식으로, 욕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사람들이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도 지불하고 그 건설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라에서는 물론 그 건설회사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없던 부동산 자산을 시공회사와 그 다음에 건물을 계약한 사람과 정부가 셋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자산을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이런 모델들을 많이 답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중국이 그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이 해안도시가 형성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중간중간에 내륙에 도시를 만들고 부동산 개발하고 해서 화폐량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순기능이었다고 봐요. 단점은 그거를 다양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급했거든요. 표준화를 시켜서 대량 생산해야지 싸게 빨리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데 보시면은 집합주택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디자인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그 교수님이 되게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축물은 뭘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모레 퍼시픽 사옥을 저는 뽑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계를 해도 딱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당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사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컨셉이거든요. 그게 공간으로 이 사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위로만 수직으로 해서 과시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기잖아요. 사실은 높게 만들어진 공간들은 밖에서는 보이지만은 실제로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루떡같이 계속 팬케이크 쌓아놓듯이 올라간 거라서 층간의 소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아모레 퍼시픽은 아주 그런 면에서 높이도 높지 않으면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게 디테일도 되게 훌륭하고 저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저는 건축학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못하고 산 것 같아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가 집이나 아니면 과거에 맞아요. 배웠던 학교 공간이랑은 좀 다른 체험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공건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 공모전을 통해서 되게 돼 있어요. 공모전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상한 거를 뽑기 시작하면은 정말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공모전에 안 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의 건축을 바꾸려면은 저의 독재자적인 마인드로 욕심을 낸다면은 정말 모든 공공건축물들의 심사를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거 좀 뭐 하면은 전 세계 프리츠커상 10대로 받은 수상자 20명한테만 모든 계획안을 보내서 걔네들 보고 뽑으라고 하는 거야, 랜덤하게. 그러면은 떨어지더라도 난 마음 놓고 낼 것 같아. 평가를 제대로 받으니까. 공모전이 여러 번 떨어지셨나 봐요. 몇십 번 떨어졌습니다. 뭐 더 질문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계신 분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세계 이제 다른 마을이나 도시를 많이 가봤는데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혹시 이 도시는 진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네. 그런 도시가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로마입니다. 로마. 네. 로마가 저한테는 정말 저한테 딱 맞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만 가면 그림이 그리고 싶어져요. 거기 가면은. 사실 2번에 걸친 도시거든요. 그 도시는. 실질적으로 한 2000년의 역사가 하나의 압축된 트레이싱 페이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깊이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런 정도 수준의 조각가가 현재 다시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좌절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런 미술관에 딱 가잖아요. 가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걸 이제 그리고 있는 거라고. 야, 쟤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데 가지고 현장학습을 이런데 와가지고 저걸 그리고 그런 애면은 안목이 나보다 얼마나 높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런 예술이라던가 이런 쪽에 굉장히 산업이 발달하는데 그렇죠. 한 것 같아요. 패션도 그렇고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수천 년의 선조들의 노하우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겨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도시라는 거를 가진 지가 불과 한 3, 40년밖에 안 된 국가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국가는 가졌었죠. 국가는 있었지만 도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